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보 창업자들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채널은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대형 치킨이든 뭐 어떤 프랜차이즈는 거기에 대한 제가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좀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 채널은 진짜 그야말로 초보자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관계자분들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뭐 베리카나 치킨부터 시작해서 막 오래됐지만, 이제는 진짜 당당하게 치킨 프랜차이즈가 막 주식시장에 상장도 되고 외국 자본들이 또 우리나라 한국 치킨에도 투자도 하니까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죠. 치킨도 뭐 싸구려 치킨도 있지만 이제 프리미엄 치킨 전략으로 해서 고급화 전략도 많이 통하고 있고요. 그만큼 수요도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타겟층도 점점 더 늘어나고 치킨 문화 자체가 많이 좀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배달 쪽에 뭐 최근에 어쨌든 치킨이니까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어려움을 좀 비껴간, 어떻게 보면 요즘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다가 또 이번에 4단계 거리두기가 되면서 또다시 치킨 프랜차이즈 지금 각광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창업자분들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치킨인가? 뭐 이런 마음으로다가 치킨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나름 안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를 돈이 좀 들더라도 투자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막 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왜 초보들이 이 대형 프랜차이즈를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뇌피셜 주관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도 안 되는 원가율이에요. 사실 우리가 장사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지 매출을 높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치킨 프랜차이즈는 그냥 어느 정도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하루에 100만 원을 팔아요. 100만 원 팔려면 적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야. 그럼 3천만 원을 팔면 한 달에 500에서 600을 남겼어요. 순수익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3천만 원이 아니라 진짜 5천만 원, 6천만 원을 팔아야 500에서 600까지 가는 겁니다. 매출은 높아지는데 수익률은 10년 전이랑 똑같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인건비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난 거 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10년 전보다 2배를 팔아야지 그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원가 비율에 있어요. 물론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운영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체 매출의 50%에서 55%, 한 55% 정도가 원가율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하루 100만 원 팔면 55만 원이 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50만 원 뺀 45만 원에서 인건비 주고 임대료 주고 기타 잡비 경비 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가져가는 거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안 남는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초보 창업자잖아요. 우리가 거기 초보 창업이 거기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전에 3천만 원 매출을 팔 때는 그래도 이게 인간적인 삶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6천만 원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속에 내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루에 200만 원이에요. 주말에 막 300만 원씩 파는 거고 평일에도 막 150만 원씩 파는 건데,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팔아 그래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죽게 일하고 가게랑 집, 가게 집,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고 그냥 누워서 천정만 봐도 치킨만 보일 겁니다. 가정은 없고, 무엇보다도 그 노예 같은 생활로 실제 자영업을 10년을 했음에도 한 달에 얼마 벌어서 차곡차곡 모은 기억만 있지, 이 창업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가끔 제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를 진짜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장님들하고 제가 얘기할 기회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좀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 물정을 모르지? 창업 시장을 이렇게 모를까?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 빠지면, 한 번 계약해 놓으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이쪽 상권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내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달에 진짜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매출 막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가 순수익을 가져간다고 치자고요. 이거 적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면 나 만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1,000만 원 갖고 살래. 그리고 이게 평생 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재계약 타임이 옵니다. 재계약을 해야 돼요. 계속 계약 기간이 막 10년, 20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본사는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그 점주가 1,000만 원씩 평생 벌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그렇게 벌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본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업은 성장을 멈추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주식시장 같은 거 봐도 이게 이렇게 쭉 갔어. 근데 성장을 계속 해야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정체됐어. 이러면 주가가 오르나요? 한마디로 성장이 멈추면 기업 가치는 끝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본사도 수익을 넓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그 상권에서 더 큰 이익을 얻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계약을 했을 때 그 타이밍상 그때 그 상권, 그동안 그 점주가 배달만 해서 1,000만 원 벌었다면 이제는 홀도 팔아야 되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확장이 되는 그런 상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권하겠죠. 돈은 들겠지만 재계약하려면 거긴 안 돼,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권할 겁니다. 그러면 점주는 본사에서 그렇게 방침이 돼 있는데 재계약이니까 서로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여태까지 번 돈 다 꼬라박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출까지 플러스해서 그 좋은 상권으로 들어가서 재투자를 또 이빠이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중요한 건 나 그리고 돈 없어요, 그거 안 할래요, 그냥 나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사는 본사대로 그 상권 그대로 그 사람한테 계속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당신이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상권에 다른 점주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브랜드를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줄 서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한 달에 7, 8천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던 사람이었다면은 재계약 타임이 지난다고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또 다른 점주가 왔기 때문에 나눠 먹기가 되는 거죠. 1,000만 원 벌던 게 한 700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내가 뭐 한 6년, 7년 했어. 근데 또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 그럼 또 다른 제안이 또 들어오겠죠. 여기 안 돼요. 또 더 좋은 상권에 가든가 아니면은 여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계약 기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가맹점이 또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혼자서 1,000만 원 먹던 상권이 3명이 들어와가지고 500, 500, 500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나눠 먹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500벌이로 전략을 하는 거예요. 딱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거는 그만두지도 못하는 악순환이라고, 어제 두 번째 거랑 좀 연결되긴 하는데 조금 나눠봤어요. 그러면 그런 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들어서 나 그만둘 거야,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 내가 열심히 수년 동안 그 동네 단골들을 지금 다 확보해 놨어요. 브랜드를 보고 주문을 하는 거지 내 얼굴 보고 주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매출이라는 게 그 브랜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 가게, 내가 운영했던 가게의 가치를 내가 잘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파는 가게라는 게 확보가 된 거니까.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도 있고 최소한 권리금으로 1억은 받을 수 있어, 아니면 2억은 받을 수 있어. 뭐 매출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브랜드를 계속 하고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계약 안 하고 나 폐점 할래요, 그러면 본사는 땡큐죠. 그냥 나만 그냥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다른 점주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고생한 나만 직살나게 고생하고 손해가 보는 거니까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합리하고 좀 짜증나는 게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양도양수를 시켜야지, 이런 생각으로다가 본사랑 또 재계약을 하는 거죠. 좀 불리한 조건이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과거의 기록, 예전에 벌었던 기록이 있잖아요. 1,000만 원 벌었던 기록, 뭐 700만 원 벌었던 기록. 근데 이게 자기는 알잖아요.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수익이라는 거를.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과거의 기록만 보고 이렇게 돈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쓰러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점주는 자기도 투자한 것도 있고 지금 억울하니까 무슨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1억 받고 넘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그걸 인수하는 사람은 여기는 지난 3년 동안 뭐 700만 원씩 벌던 가게야, 앞으로는 500만 원밖에 못 버는 가게임에도 어쨌든 예전 기록을 보고서 이건 검증됐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또 권리금을 또 이빠이 주고 또 양도를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양수인이 나타나서 넘기면 그만인데 또 이게 안 나타나. 그럼 언젠가 또 들어오겠지 하면서 또 희망 고문으로 이렇게 또 시간이 가는 겁니다. 계속 내 시간과 영혼을 갈아 넣은 채로다가 운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나 들어서 권리금 필요 없어, 나 그냥 그만둘래. 근데 이래도 문제가 되는 게, 그냥 그만둘 수도 없는 게, 이미 계약했을 때 본사 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다가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을 안 채우면 이걸 토해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처음에 내가 프랜차이즈 가가지고 내가 계약을 하러 갔어. 근데 견적서가 나왔어. 근데 총 창업비용이 3억이래.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만저만해서 본사에서 1억은 깎아줄게요. 본사에서 섬신 쓰듯이 1억을 깎아준 금액인 2억으로다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싸게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아예 들어서 그만둘래 딱 했는데, 중요한 건 계약금이 남았어. 근데 계약금을 안 채웠기 때문에 그때 할인해줬던 1억을 토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본사에서 이렇게 견적을 왕창 내버린 다음에 본사에서 선심스들이 깎아준 그 금액을, 그렇게 해준 그 본사 지원금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거 어찌할 바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비단 치킨 프랜차이즈 뿐만이 아니고 딴 데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특히 초보 창업자들은 뭐 그게 그거겠거니 하고 이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 내가 참았어요. 계약 기간이 다 끝났고, 그래 권리금도 다 포기했어. 나 뭐 다 포기하고 나 이제 그만두고 깔끔하게 그때부터 내가 할래. 이래도 문제가 되는 게, 새 인생을 일단 살려고 하는데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가 치킨 장사밖에 안 해봤잖아요. 이게 다른 거 알아봐도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브랜드를 하든지, 이젠 프랜차이즈 싫어, 개인 브랜드를 해야지, 이렇게 하려 하는데, 바로 이게 본사에서 내용 증명 날라오기 전에 그 본사에서 가장 친절한 슈퍼바이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여기 치킨집 하시면 큰일 나세요. 경업금지에 걸려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건 사장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본사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이게 경업금지라는 게, 이 경자의 경이 경쟁업체거든요. 경쟁업체 그거를 금지하는 게, 한마디로 내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했어. 근데 거기서는 이제 치킨 브랜드를 못 하는 거예요. 치킨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어떻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자리 잡은 가게니까 거기서 내가 치킨집 하고 싶어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면은 안 된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이 거대한 이 본사, 이 법무팀하고 어떻게 이게 일개 이 소상공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본사에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시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또다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대형 프랜차이즈를 하시려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저도 좀 웃기긴 해요. 근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분들일수록 어려서부터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또 가정 형편도 좀 좋으신 분들도 많고, 또 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거기다 뭐 나름 이렇게 좀 환경도 나쁘지가 않아서 안정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수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야수성이 그냥 법으로 들이대면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 되냐 하면서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불합리한 거를 계속 당해도 그냥 법이 그러니까, 계약서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냥 수용하고 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딱 안 죽을 만큼의 생활비를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완전히 노예로 점철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는 그 생활비조차 없으면 큰일 나는 내 라이프 패턴 때문에 그걸 또 그만두지도 못해. 새로운 도전도 아예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 미래라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그 주방에 처박혀가지고 그 매장에만 처박혀서 계속 몇 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본사의 매출 증대하는 그 제한으로다가 영업시간도 늘리고 뭐 판매 루트도 늘리고 거의 대부분을 매장의 메인채 살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더 벌려면 내가 사람 안 쓰고 내가 더 2명목, 3명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뛰어야 되니까 거의 반 기계, 반 로봇이 됩니다.
자영업자라는 건 스스로 나의 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로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례로 봤을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매출 높은 기계가 되는 거예요.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가 까는 게 아니고,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로 돈 잘 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정말 서로 윈윈으로 전략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좋잖아요. 막 점장들도 두고, 막 그런 분들은 하나 하는 게 아니고 막 두 개, 세 개, 막 심지어 5개씩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프랜차이즈를 해야 된다고 전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막 몇 개씩 운영하면서 그때부터는 막 법인 세워서 가맹점 막 하니까 뭐 기업형으로 운영을 하시는 그런 사업가들이 많아서 돈도 잘 벌고 본 사람도 윈윈 되고 진짜 너무 좋은 이런 콜라보,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초보 창업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다 식상한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점만 이해해 주시고요. 무조건 지금 코로나니까 배달이 장땡이야. 배달이 장땡인데 배달 중에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장땡이야. 그래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지원하고 막 양도양수한다고 막 이렇게 다니고 너무 투자금을 또 많이 쓰고 이러신 분들이 너무 지금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으니까요. 모쪼록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신중하게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도 저희 창풀 카페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 창풀 비즈니스 TV에 오시면 이 초보 단계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창업에 관련된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